자, 그러면 우리 교재 2-183페이지 2-183페이지 차트 슬라이드 부분을 보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 부분 볼 거고요. 자, 잠깐 작업하지 마시고 제 화면으로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시간을 드릴게요. 그냥 말로만 하고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먼저 차트 설정하는 거 간단하게 차트 기본 설정하는 것까지 한 다음에 시간을 드릴 건데 먼저 이 차트를 몇 분 안에 완성을 해야 될까요? 10분? 10분이 안 걸려야 돼요. 아, 왜냐면 이 슬라이드마다 10분씩 걸리면은요, 도형 슬라이드를 네. 할 때 10분뿐이 안 남아요. 도형은 10분 안에 절대 못 끝내요. 연습하면 아, 이 차트는 한 7분이면 끝나요. 6, 7분이면 끝낼 수 있어요. 마스터는 5분 안에 끝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차트 슬라이드는 한 6분, 7분, 6분 정도를 최대한 6분 정도로 한번 잡아보세요. 네. 자, 그러면 잠시 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시간을 드릴게요. 자, 제목은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차트 삽입을 할 때는 먼저 5번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니까 5번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차트 삽입 아이콘을 누르고 들어가서 차트를 바로 삽입하면 됩니다. 화면에 차트 삽입 아이콘 보여요. 자, 누르고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원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사용을 하지만 콤보나 또는 혼합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윤경수님 2011을 가지고 시험을 볼 때 가장 많이 다른 게 차트 부분이에요. 차트가 많이 달라요. 자, 네. 콤보를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이중축 차트를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계열에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차트의 데이터 테이블 밑에 나와져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두 번째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대부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보조축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1계열은 묶은 세로 막대형 기본값 유지를 하고요. 2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보조축까지 선택을 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줌을 실행하면 컴퓨터 속도가 떨어져요. 자동으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입력하기 전에 계열 3을 삭제를 하고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항상 계열 1, 계열 1에 있는 not, 계열 2에 들어가는 반만 사용되고 계열 3은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자료를 지울 때는 어디서 해야 된다? 위에 있는 열머리글에서 위에 있는 열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삭제를 눌러서 완전히 지워주셔야 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항목 1에는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나 열심히 쳤는데 오늘 유독 느리네요. 나지역, 다지역, 마지역까지 있어요. 나지역, 마지역. 그리고 계열 1에는 계열 1에는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not, 계열 2에는 밤. 선생님, 그 네. 계열 수를 지울 때 어떻게 지우셨어요? 위에 있는 열머리글 D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해서 완전히 삭제. 완전히 삭제요? 네. 그리고 그냥 삭제? 내용 지우기? 아니요, 삭제. 삭제요? 삭제. 네. 그런 다음에 자료 기존에 있는 자료 지우고. 네.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현혜경님? 네. 지금은 봐주세요. 기존에 있는 자료 지우고 내용 입력을 하지요. 여기 다음에는 자,
입력 다 한 다음에 만약에 천 단위 구분 기호나 자릿수 조정할 게 있으면 엑셀로 돌아가서 화면에 있는 요 엑셀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엑셀로 들어가서 표시 형식까지 지정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네. 우리 화면에는 그 천 단위 구분 기호 같은 거 필요 없는 자료라 그냥 빠져나갈 건데요. 혹시 자료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찍혀져 있을 경우에는 요 엑셀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엑셀 실행했어요, 제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제 컴퓨터가 작업하기 싫은가 봐요. 자, 우선은 뭐가 이상해 멈췄어요. 아, 됐다. 엑셀 화면으로 들어가서 자료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봤던 화면이라 익숙하죠. 천 단위 구분 기호나 또는 자릿수 조정을 해주셔서 완벽하게 원본 데이터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릿수까지 표시 형식까지 지정하신 다음에 빠져나오셔야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력한 다음에는 X 눌러서 빠져나오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순서가 중요하죠. 어떤 순서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차례로 내려오시면 되세요. 맨 위에 차트 종류 옆에 글꼴 나와져 있죠. 글꼴 설정해주고 윤곽선 설정을 해주고 두 번째 차트 제목, 차트 영역, 그림 영역에 색깔 넣어주고 불필요한 가운데 있는 눈금선과 범례 지워준 다음에 이제 우리 이미 세 번째 점에 있는 밤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는 보조축은 벌써 지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역에 있는 계열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은 제가 6번으로 체크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 저는 입력하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이제 옵션 변경은 직접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원래는 6분 안에 모든 설정을 마무리해야 되지만 그 배의 시간, 저는 15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완벽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 화면은 이 자료를 열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트를 삽입을 할 때 아마 유진영님 제가 아까 차트 삽입을 할 때 혼합이나 콤보로 그 차트를 삽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굳이 내가 차트 종류를 다시 보조축으로 바꾸는 그 과정을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삽입을 할 때 삽입의 그 차트를 이용을 하실 때 요 콤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을 하세요. 또는 혼합이라는 메뉴를 이용을 하셔서 차트를 삽입을 해주시고요. 삽입을 할 때 여기 아래쪽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 보조축을 선택을 하면은 지금 이것과 같은 기본 차트가 바로 만들어져요. 내가 굳이 차트 종류 변경하고 다시 보조축으로 바꾸는 그 과정을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유진영님? 네. 자, 그러면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다른 막 제목 입력하고 하는 것보다는 서식을 먼저 바꿔주셔야 되세요. 차트를 삽입을 하시고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뉴 홈에 들어가서 글자 모양을 뭘로 바꿔야 돼요? 도둠에 16포인트로 먼저 바꿔주세요. 다른 작업하기 전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작업을 하시라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맨 위에 글꼴을 먼저 설정을 해요. 당황하면 차트를 가지고 이걸 하다 보면은 글꼴을 다 빼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초기화돼서 다시 막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시험을 볼 때, 저 이제 자격증 시험 볼 때 제 옆에 대학생이 앉아서 시험을 봤어요. 저는 다 끝나고서는 이렇게 뒤에 이러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막 하다가 갑자기 다 차트 그 설정하는 게 초기화가 됐더라고요. 너 이거 글꼴 먼저 설정 안 하고 막 했구나. 속으로 그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차트 삽입을 한 다음에 다른 거 먼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뭐를 먼저 해줘라? 글꼴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외곽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외곽선은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도형 윤곽선에 검은색으로만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도형 윤곽선의 검은색.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지죠. 글자 모양 도둠의 16포인트 그리고 외곽선 검은색 테두리가 생겨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차트 제목 선택한 다음에 차트 제목에 있는 기존에 있는 내용 지우고 제목을 입력한 다음에 글자 모양 뭘로 해야 될까요? 테두리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글자 궁서. 모양은 궁서 궁서, 글자 크기는 24 24, 그리고 붉게 굵게, 그리고 채우기 색깔은 도형 흰색 채우기에 와서 흰색. 흰색이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반드시 흰색이어도 다시 흰색을 클릭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네. 테두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윤곽선에 검은색을 넣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자 설정 항상 나와요. 윤곽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 요거네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 클릭. 그러면 왜요?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반 지역의 소음 진동 기준이 바로 만들어졌어요. 제목에 대한 설정을 했어요. 자, 필기도구 가져갈 수 있어요. 시험 볼 때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거 문제지에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넘어가는 것도 권해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차트 영역은 노란색,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전히 차트 영역이 선택을 해놓고, 차트 영역 선택해놓고, 채우기 색깔은 무슨 색? 표준색에 있는 노란색. 그리고 그림 영역은 채우기 색깔 흰색 해주시면 바로 들어가져요. 여기까지 그림 영역까지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 사이에서 가로 눈금선을 없애주시고 범례도 없애주세요. 자, 중간에 있는 가로 눈금선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딜리트. 오늘 제 컴퓨터가 이상해요. 주인을 따라서 멜렁한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있는 눈금선 눌러서 딜리트, 아래쪽에 있는 범례도 클릭해서 딜리트, 그러면 지워진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해줄 거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걸 권해드려요. 자,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를 클릭을 하고요. 데이터 테이블 또는 데이터 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바로 데이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 데이터 표가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콤보나 그리고 혼합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세 번째에 있는 거 작업한 거라고 했어요.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라는 건 이미 우리 다 해결됐어요. 맞나요? 자, 이제 마지막에 가표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지역에 밤 계열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거 해결하셨어요? 아니요. 유진영님, 혹시 데이터 네. 레이블 달렸어요? 네. 네. 현혜경님, 데이터 아니요. 레이블 달렸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데이터 레이블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열 하나에만 달았어요. 특정 하나만 데이터 레이블을 다룰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2번 클릭. 네.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한 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돼요. 마지역의 밤 계열에 해당되는 표식이죠. 꺾은 선형에 있는 마계열의 밤 계열 한 번 클릭. 오늘 제 컴퓨터 느긋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밤 계열에 이상해요.
이따가 재부팅 한번 해야 되겠어요. 쉬는 시간에. 제가 쉬는 시간에 재부팅 한번 하면은요. 다시 한번 줌에 접속을 해주세요. 한번 껐다가 켤게요. 제가 너무 느려져가지고요. 자, 꺾은 선형 한번 누른 다음에 마지역 다시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역만 표식에 조절점이 생긴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만 누르면 된다.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클릭, 데이터 레이블에 삽입되는 위치는 오른쪽에 들어가면 돼요. 오른쪽에 나오면 바로 데이터 레이블 클릭하면 되고요. 만약에 위치가 틀릴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위치만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데이터 레이블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이 달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간에 막혔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정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저기가 없는. 선생님 궁금한 네. 게 있어요. 제가 데이터 레이블 클릭했더니 네. 숫자가 전부 다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클릭하고요. 네. 마지역만 다시 한번 클릭을 해야 돼요. 우선은 마지막이요? 데이터 레이블의 체크를 없애서 모든 데이터 레이블을 지우세요. 지우고? 네. 그런 아, 다음에 한 번 네네네. 클릭, 다시 한 번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다루면 마지역만 생길 거예요. 잠시만요. 네. 아, 네, 따라갔어요. 네. 됐어요. 자,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용자가 하나하나 설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저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먼저 왼쪽에 있는 눈금선 먼저 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선 더블 클릭 따닥. 더블 클릭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축서식 메뉴들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드시 눈금 갑에서 더블 클릭을 해야지 제대로 된 축서식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더블 클릭을 했어도 축서식에 축 옵션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대부분 그 눈금에 대한 거는 이 축 옵션에 대해서 축 옵션에서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떤 게 다른가요? 우선은 최소값 0, 최대값 80 맞나요? 문제와 비교했을 때 맞아요. 최소값 0이고 최대값 80 맞아요. 중간에 눈금 단위는 10단위로 나와져 있어요. 문제집 보시면 10단위가 맞나요? 네.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축의 앞에 있는 눈금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눈금 없어요. 표시 없어요. 자, 아래쪽에 내려와서 지금 축 옵션은 됐고요. 눈금 표시 확인을 했고요. 요번에는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보세요. 맨 아래쪽 표시 형식을 한번 보세요. 아까 현혜경님 소수점 이하 자릿수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네. 표시 형식에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저 지금 표시 형식을 눌러도 네. 아래쪽으로 숨어 있어요. 마우스 휠을 조금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잠깐만요. 표시 형식이 맨 아래쪽에 숨어져 있어요. 그게 아니라 표시 형식을 눌러도요. 표시 형식으로 안 가져요. 왼쪽에 있는 눈금이 선택되어 있나요? 왼쪽에 눈금에 테두리 선이 나와져 있어요, 현혜경님. 왼쪽에 눈금선이요? 네, 그거 돼 있고. 되어져 있고 표시 네, 다 형식을 누르면 되어져 잠시 제 화면 보시면은요. 표시 형식 옆에 혹시 검은색 삼각형이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검은색 삼각형이요? 잠시만요. 자, 표시 형식을 누르면 아래쪽으로 표시가 돼요. 아래쪽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려보세요. 아, 네네. 네, 아래쪽에 숨어져 있죠. 네. 네, 표시 형식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숫자 또는 회계 둘 중에 하나예요. 아래쪽에 숫자에 0이 나와져 있으면 회계일까요? 숫자일까요? 숫자예요. 아, 네. 그리고 음, 여기 0이 아니라 하이픈으로 되어져 있을 때는 범주가 숫자가 아닌
회계로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0에 제대로 된 0이 표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범주를 뭘로 바꾸면 된다? 숫자. 범주를 숫자로 바꿔요. 숫자로 바꿔주고 그 바로 아래쪽에 소수 자릿수를 몇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1. 소수 자릿수 1. 자,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숫자로 바꿨어요. 숫자로 바꾼 이유는 맨 밑에 0이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0이 아닌 빼기로 하이픈으로 되어져 있으면 숫자가 아닌 범주로 숫자가 아닌 회계 범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시고 지금은 숫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0.0, 20.0, 30.0 소수점 이하 한 자리가 나와져 있어서 소수 자릿수의 몇을 입력해준다? 숫자 1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변경되어진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현혜경님 됐나요? 저는 근데 이를 입력해도 네. 변경이 안 되는데요? 1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 한번 눌러보셨어요? 아, 됐어요. 지금 됐어요? 그냥 여기 클릭했더니 되네요. 네네. 입력을 하자마자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야 차트에 적용이 되어져요. 자, 김현정님 됐나요? 아, 선생님. 네. 됐는데 숫자들이 약간 응. 비우뚱해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용자 지정 각입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끼우뚱? 아니, 기울임꼴이 그러니까 되어 약간- 있다는 걸까요? 네, 맞아요. 숫자가 80.0 제대로 돼 있는데 네. 약간 혹시- 왼쪽으로 올라갔어요. 왼쪽으로 올라갔어요? 네, 숫자들이 전부 다. 혹시 차트 크기를 변경을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네. 어떻게 하다가 변경이 약간 크기 변경이 됐을 거예요. 왼쪽 위로 이렇게 대각선이 나왔다라는 거는 공간이 부족해서 얘 스스로 회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바꾸지 말고 그냥 내비두세요. 아, 네. 그냥 내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눈금이 하나 남았어요. 뭐를 해줘야 될까요? 색깔. 테두리 색깔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검은색으로 바꾸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여전히 왼쪽에 눈금이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왼쪽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에 페인트 통이 있어요. 잠깐 이제 볼게요. 잠시만요. 자, 왼쪽에 있는 눈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 채우기 아이콘으로 클릭을 합니다. 페인트 통 클릭, 그리고 선 클릭, 그런 다음에 실선을 클릭을 하시고요. 색깔을 뭘로 바꾸면 된다? 검정색. 자, 페인트 통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선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선을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에 색깔을 검정색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선으로 바꾸고 색깔은 검정색.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보조 눈금으로 이제 갈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 눈금 클릭. 오른쪽에 있는 보조 눈금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아까와 동일해요. 현재 지금 제 화면 잠시 보시면 페인트 통이 먼저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윤곽선 먼저 바꿔주셔도 돼요. 페인트 통이 나와져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실선을 눌렀어요. 저랑 똑같을까요? 네. 자, 그러면 실선을 누르고 색깔을 바로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줬어요. 그러면 눈금이 생기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제는 축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요 축 옵션 아이콘 클릭. 축 옵션 아이콘 클릭.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아까 현혜영님이 안 됐다고 했던 거 지금 최대값이 우리는 70으로 나와져 있는데 문제지에선 몇으로 나와져 있어요? 80. 80으로 나와져 있어요. 기존에 있는 최대값 70.0을 80.0으로 바꾸고 엔터. 80으로 바꾸고 엔터. 그러면 바로 차트에 적용이 되어질 거예요.
주 눈금이 간격이 지금 우리 화면은 10단위로 되어져 있는데 문제지는 몇 단위로 나와져 있어요? 20단위. 20단위. 주 단위의 10을 20으로 변경, 엔터. 20으로 변경, 엔터. 자, 지금 0, 20, 40, 60, 80으로 나와져 있는데 이거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표시 형식. 네, 맨 아래로 내려가셔서 표시 형식을 범주를 숫자로 바꿔요.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수 자릿수를 몇으로 입력한다? 1.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까지 하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그 눈금이 조절된 거 확인할 수 있으세요. 되셨어요? 네. 네. 이제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는 뭐를 바꿔줘야 될까요? 색깔. 색깔. 선 색깔. 네, 맞아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한 번 클릭.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 숫자든 글자든 한 번 클릭. 그런 다음에 뭐를 하면 된다? 페인트 통에 누르고 들어오셔서 페인트 통 클릭하셔서 아까와 동일해요. 페인트 통의 테두리에 실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저도 갈게요. 데이터 테이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페인트 통의 테두리에 실선, 색깔은 검정색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다 들어갔어요. 되셨을까요? 네. 자, 안 되신 분 혹시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뭐를 해줘야 될까요? 차트에서 하나 남았어요. 도형 삽입. 도형 삽입 전에 표식. 아, 가표시. 아니요. 표식. 꺾은 선형의 표식. 지금은 원형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기본 삽입되어 있는 원형 표식의 크기보다 문제지에 있는 표식이 약간 커요. 그리고 지금은 표식이 동그라미 동일하지만 간혹가다 표식을 마름모나 네모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표식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표식 변경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꺾은 선형에서 무작정 더블 클릭, 꺾은 선형 그래프에서 무작정 더블 클릭. 자, 다시 가요. 표식이 아니어도 돼요. 중간에 꺾은 선, 그 가로선이어도 상관없어요. 꺾은 선에서 무조건 더블 클릭.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왔을 것 같아요. 혹시 데이터 요소 서식 나왔습니다 라는 분 계실까요? 만약에 요소 서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모든 계열의 표식이 변경되는 게 아닌 특정 어떤 항목에 대해서만 변경될 수 있어요. 만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아닌 요소 서식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차트에 다른 차트 하나 선택을 하고요. 다시 한번 꺾은 선형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페인트 통의 표식에 표식 옵션이에요. 자, 한번 여기 보세요. 데이터 계열 옵션에서 페인트 통에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표식에서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눌러주시고요. 모양이 똑같은지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 문제는 표식은 똑같아요. 동그라미로 똑같아요. 그런데 크기가 약간 달라요. 크기를 한 7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7. 그러면 비슷하게 약간 커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셨어요, 윤경수님? 네, 근데 크기를 잘 못하겠어요. 이게 커졌는지. 그래서 잘 안 표시가 안 바꿨거든요. 나요. 근데 기존 크기보다 변경됐다 약간만 커지면 돼요. 그래서 그럼 보통 저 이런 보통이 내용이 오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키워요? 네네. 한 7이나 네. 8 정도로 키우세요. 한 7, 8 정도 키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아주 크지만 않으면 돼요. 네. 자, 변경하셨어요? 현혜경님, 유진영님, 네. 김현정님 다 변경됐어요? 네. 네, 저도 그럼 변경하겠습니다.
꺾은 선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 제공을 선택을 해야지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은 크기를 7 정도로 바꿨어요. 그러면 약간 더 커진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은 굳이 변경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흑백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뭐를 해줘야 될까요? 도형 삽입. 도형 삽입을 해야 되지요. 자, 메뉴 홈에 들어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어떤 도형일까요? 블럭 화살표에 있는 요거 같아요. 네. 블럭 화살표에 있는 요거 클릭. 평균 소음 저금이라고 텍스트 내용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래그해서 그리고요. 평균 소음 저금. 자, 입력하신 다음에 자, 이것도 도형 삽입도 순서대로 하세요. 문제지에 스타일이 먼저 나오고 글꼴이 나오지요. 그러면 스타일 먼저 하시고 글꼴을 나중에 설정을 해주세요. 입력 다 되셨나요? 네, 입력하시고 테두리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스타일은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라고 되어져 있어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도형 스타일의 자세히 버튼을 눌러봅니다. 뭘까요?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사, 요건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요거. 요게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사인 것 같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네, 찾으셨으면 클릭해서 선택. 선생님, 네, 지금 여기서 네. 어디로 들어간 거죠? 그리기 도구 서식? 네, 여기 선택하시면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 보여요. 도형 스타일에서 네.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스타일에서 여기 자세히 버튼 눌렀어요. 네. 네, 자세히 버튼 눌러서 요거 찾으셨어요, 현혜경님? 네. 네, 눌러주시면 변경이 되어질 거고요. 이제는 뭐를 하러 갈까요? 글꼴 설정하러 메뉴 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메뉴 홈 클릭. 글꼴은 뭘로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도둠 18. 도둠의 18.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해달라고 합니다. 자, 크기와 위치 이동 맞춰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를 해줘야 될까요? 여기 없는 두 가지 더 해야 돼요. 뭐를 해줘야 될까요? 윤곽선 없음, 중간. 네, 맞아요. 도둠인데 궁서로 바뀌었네요. 도둠의 18포인트, 가운데 맞춤까지 하고요. 잠시만요. 자, 가운데 맞춤까지 하고 기본적으로 도형에 위쪽 맞춤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가운데 맞춤으로, 중간 맞춤으로 바꿔주셔야 되시거든요. 자, 도형에 지금 저희 거는 오른쪽에 도형 서식 메뉴가 보여요. 혹시 이게 안 보인다라는 분은요. 평균 도형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세요. 자, 잠시만요. 자,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메뉴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도형 스타일에 있는 요거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시만요. 도형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에 보시면 여기 대화 상자 보이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메뉴가 나타날 겁니다. 메뉴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텍스트 옵션으로 갑니다. 잠시만요. 텍스트 옵션. 그 밑에 텍스트 상자. 자, 도형 서식 메뉴에서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상자에
세로 맞춤이 지금 위쪽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중간. 중간으로 바꿔주세요. 도형을 선택을 해놓은 상태였었고요.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에 텍스트 옵션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텍스트 상자 눌러주시고요. 방향을 세로 맞춤을 위쪽에서 중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 갈게요. 그러면 살짝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저장해 놓으시고요. 제목들은 다들 입력하셨죠? 저만 입력 안 한 거죠? 네. 처음 진동의 기준. 자, 입력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지금 11시 3분이거든요.